최근 시카고 일원에서 은행 현금 인출기 ATM에서 인출한 현금을 노린 폭행과 강도 등 범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아 오늘 관공서를 비롯한 은행 등은 휴무합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및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 1,300억 달러로 더 늘어난 가운데 평균 이자율은 21%나 되고 90일 이상 연체되고 있는 연체율이 1년 만에 4에서 6% 이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베어스와 교육부 세 곳이 토요일 마감일까지 베어스의 알링턴 하이츠 부동산 가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분쟁을 쿡카운티 검토위원회에 돌려보냈습니다. 베어스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는 등 한국의 의료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주류 언론에서도 한국의 의대 진학 열풍 등에 주목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 중인 아시안 암 환우회는 암 투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설립된 봉사단체죠. 지난 2008년 6월 그 자신 암 환우인 손경미 사모가 시카고에서 처음 설립했는데요. 오랫동안 LA에 머물던 손 사모가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만나봤습니다. 심근경색 생존자는 심부전과 신부전, 당뇨병, 우울증 등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와이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한 명당 25달러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내 정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 업적을 평가한 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하위인 4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늦은 밤 시카고 북부 지역에서 ATM을 이용 중이던 60대의 한 여성이 구타와 강도를 당해 머리에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 시카고 일원에서 은행 현금 인출기 ATM에서 인출한 현금을 노린 폭행과 또 강도 등 범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ATM에서 돈을 뺄 때에는 주의를 살펴보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조언합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어젯밤 10시 30분쯤 얼빙 파크와 에본데일 인근의 경계선인 웨스트 에디슨 스트리트 3200블럭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66세의 피해 여성이 차를 타고 체이스뱅크 드라이브스루 ATM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중 2명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이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중에 한 명은 알 수 없는 둔기로 여성의 머리를 때려 열상을 입혔고 다른 가해자는 개인 소지품을 빼앗은 뒤 차를 타고 서쪽으로 도주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프리메이슨 메디컬 센터로 이송된 이 피해 여성은 현재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사건과 관련한 구금된 사람은 없으며 5구역 형사가 수사 중입니다.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아 오늘 관공서를 비롯한 은행 등은 휴무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로컬 정부 관공서들은 오늘 하루 일제히 문을 닫는데요. 또한 연방우정국도 오늘 휴무하며 우편물 배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등 주류 은행을 비롯해 한인은행 지점들도 휴무에 들어갑니다. 일단 UPS와 FedEx는 오늘 지점을 오픈하고 픽업과 배달 서비스에 나서는데요. 커스코와 월마트 그리고 타겟 등 대부분 대형 유통업체들과 마켓 그리고 레스토랑은 오늘 하루 문을 열고 영업합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 1,300억 달러로 더 늘어난 가운데 평균 이자율은 21%나 되고 90일 이상 연체되고 있는 연체율이 1년 만에 4에서 6% 이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소득이나 저축이 늘어서가 아니라 대다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있어 빚이 계속 늘고 있으며 21% 이자율로 제때에 갚지 못하는 연체율까지 급등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말 현재 미국민들이 쓴 신용카드 사용 총액은 1조 1,29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500억 달러, 4.6% 더 늘어났고 전년보다는 1,43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총액은 지난해 2분기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매분기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민 가계 부채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은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 금융, 또 학자 융자금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은 집계합니다. 소득 증가를 뛰어넘는 물가 상승으로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고금리의 여파로 높은 이자율을 물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신용카드 악순환으로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신용카드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와 교육부 세 곳이 토요일 마감일까지 베어스의 알링턴 하이츠 부동산 가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분쟁을 쿡카운티 검토위원회에 돌려보냈습니다. 베어스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4일 수요일 검토위원회는 쿡카운티 감정인이 326에이커 규모의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1억 9,200만 달러로 평가한 바 있죠. 이는 베어스가 기대하는 재산세의 약 5배에 달합니다. 베어스는 지난 1월 30일 검토위원회 청문회에서 6천만 달러와 7,100만 달러 두 가지의 감정서를 제출했는데요. 같은 청문회에서 교육부 변호사는 해당 부재 가치가 1억 6천만 달러라고 밝혀 양측 사이에 1억 달러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위원회가 감정인의 1억 9,200만 달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토요일까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는데요.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검토위원회는 이번 주에 가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다음 이달 말경 감정평가사 사무실로 이를 보내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베어스는 재산세 항소위원회에 항소하거나 쿡카운티 수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두 절차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검토위원회 결정에 따라 베어스가 시카고 호변에 새 구장을 건설하는 안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베어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 중인 아시안 암 환우회는 암 투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설립된 봉사단체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그 자신 암 환우인 송경미 사모가 시카고에서 처음 설립했죠. 일리노이주와 연방정부의 비영리단체로 정식 등록돼 있는데요. 오랫동안 LA에 머물던 송경미 사모가 시카고에 돌아왔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치어리더를 자처하던 그가 시카고에 돌아온 이후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손사모를 직접 만나 그의 새로운 출발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먼저 시카고로 다시 돌아온 계기와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손사모는 에이시안 암 환우회 태동을 함께한 사람들이 계신 이곳에 사역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며 앞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여주기식 대중적인 계몽 형태 운영을 지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한테 더 집중하는 사역, 남들에게 보여주는 대중적으로 우리가 계몽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파티하게 되고 행사하게 되고 큰 행사들을 하면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진솔하게 아픔의 얘기를 들어주고 천국에 그 확신을 심어주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가 또 천국 가는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암 환우회 운영에도 일부 변경을 꾀하고 있는데요. 환우 모임과 봉사자 모임 프로그램의 변화가 그 한 예입니다. 일정 교육을 거쳐 봉사자들에게 수료증을 발행하는 등 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환우들 모임과 봉사자 모임을 제가 조금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스트롱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코스를 거쳐서 환자들을 섬기는 봉사자들도 이제 체계적으로 서티피케이트를 발행하고 이분들이 1기, 2기 이런 식으로 봉사자들이 갖춰야 될 조건들을 저희도 좀 훈련하려고 지금 그런 식사하시고 본인의 간증도 나누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유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삶에 대한 기쁨,
그리고 치료를 해가면서 또 천국에 가는 소망, 그런 거에 중점적으로 환우들은 용기치고 있어. 손사모는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소중한 것을 나누면서 점차 은혜를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프로그램 위주로 가다 보면 결국 보이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암 환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친 지금도 행사 진행에는 조심스럽습니다. 환자들인 만큼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의료 세미나, 봄 소풍, 가을 음악회, 성년 예배 등 정기 행사는 계속 진행할 생각인데요. 한편 시카고 한인 여성회와 올해 처음 함께 행사를 개최하죠. 그동안 교회와 협력해오던 것을 지역사회 단체로 확대하는 차원입니다. 환자, 봉사자, 임원들이 노래를 함께하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일 생각입니다. 5월 14일 울링의 그레이스 교회에서 열립니다. 사실은 환우를 위로하는 잔치는 해본 적은 없어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역사회 단체랑 같이 코오퍼레이션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환우를 위주라기보다는 이제 이 지역사회 계몽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르죠. 손사모는 이번 여성의 연합 행사는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잘 되면 다른 단체와의 협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 시카고 암 환우에는 본부 역할을 하고 있죠. 강력한 중보 기도자 40명, 환우 35명에서 40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LA와 시애틀, 하와이와 또 캐나다 밴쿠버에 지부가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에도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는데요. 손사모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지역마다 사람을 세워 그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하나고 또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면은 좋지만 힘든 일이라 이제는 조금 그곳에 있는 그 지역에 도전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딜리버리 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세미나하고 간증 집회도 하고 시카고 지역의 정기 모임은 환우들을 중심으로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점심에 모입니다. 사무실이 따로 없어 2년에 한 번씩 교회를 바꿔가며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말미 감사한 마음을 한 사람에게 진솔하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깨달음이 사역을 할수록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지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송경미 사모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그러니까 정말로 지치고 소망 잃고 외로운 사람들한테 손 한번 잡아주고 등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또 주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살고 싶고 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저 혼자만 내비두지 말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의 차량 도난 사건이 2023년 31,139건으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도난도 지난해 후반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CBS 시카고가 입수해 분석한 시카고 경찰청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 2022년 10월로 이달 도난당한 차량의 대부분은 기아차와 현대자동차 차량입니다. 총 2,131대, 63%에 달했는데요. 다음 달인 2022년 11월에는 도난 사건이 93건 줄었음에도 기아차와 현대차는 전체 도난 사건의 65%를 차지해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근 현대의 기아차 도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월별 도난 건수는 모든 차량에서 전년 대비 19에서 22%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기아차와 현대자동차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전년 대비 월별 감소율은 33%에서 42%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6일 사이 1,500대 이상의 기아차와 현대차를 포함해 2,400건 이상의 도난 또는 도난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CBS는 국카우니 보안관 톰 다트의 말을 인용해 자동차 절도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기아와 현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외에 경찰과 FBI 등의 총체적 대응을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는 등 한국의 의료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주류 언론들도 한국의 의대 진학 열풍 등에 주목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상위권 학생들은 반도체보다 의대에 투자한다라는 기사에서 학생들이 취업이 확실시되는 공대보다 의대에 가려 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으로 더 많은 상위권 학생이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는 확실한 진로보다는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 준비 과정에 등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FP 통신도 한국은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에 한 곳이라며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와이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1명당 25달러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와이주 의회가 호텔이나 단기 임대 숙소에 체크인을 하는 관광객에게 정액의 관광세를 징수하는 법안을 올 봄에 승인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조시 그린 주지사는 이 방안은 관광객에게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관광세 징수로 연간 6,800만 달러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며 자금이 소방서 설립과 또 방화벽 설치 등 재난 예방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수입의 절반은 재해 보험에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보험이라는 안전판 없이는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재건과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심근경색 생존자는 신부전과 신부전, 당뇨병, 우울증 등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 의대의 말러스 홀스 심혈관 역학 교수 연구팀이 영국의 299개 의료기관에서 2008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입원 치료를 받은 18세 이상 환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최초의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43만 3,361명이 심근경색 후 9년 사이에 11가지 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자료가 있었는데요. 심근경색 그룹은 최대 3분의 1이 신부전과 신부전이 발생했고 7%는 심근경색이 재발했습니다. 심방세동 발생률은 심근경색 그룹이 22.3%, 대조군은 16.8%였는데요. 심근경색 그룹은 17%가 당뇨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대조군은 14.3%입니다. 우울증의 발생률도 심근경색이 8.9%로 대조군의 6%보다 높았습니다. 정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 업적을 평가한 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하위인 45위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순위는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과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기만의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밀어낸 덕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에브리엄 링컨은 이번 조사에서 93.87점을 받아 1위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 시어도어 루즈벨트, 토머스 제퍼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은 오늘 시카고 일원의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5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봄 같은 날씨 어제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년 대비 훨씬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맑겠고요. 낮 최고 47도, 밤 최저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더 큰 폭으로 기온이 오릅니다. 낮 최고 52도를 가리키겠고요. 밤 최저는 30도가 전망됩니다. 이날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30도, 습도는 87%, 바람은 남동풍이 1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